긴 여정 끝에 필기 시험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뭐 짧게는 2주 또 길게는 한 4주 정도 면접까지 남았는데 먼 길 오셨기 때문에 뭐 시간도 없고 날도 더운데 뭐 사족은 생략하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게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 강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GWP 학원에서 군무원 면접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육군에서 전역한 예비역 소령입니다. 그리고 군생활 한 22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년째 군무원 면접을 담당하고 있고요. 군생활 할 때는 뭐 다양하게 전후방 또 뭐 여러 군데에서 근무했고 뭐 대부분 뭐 아마도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뭐 여기 눈길 가는 단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군수 막 보이죠. 뭐 근데 뭐 군생활 20년 넘게 하면 사실 군수 분야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하게 합니다. 다양하게 하고 나는 다른 직렬인데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또 다양한 직렬을 많이 해봤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군무원 관련해서 면접관도 해봤고 근데 사실 군에서는 면접관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쯤 이제 붙잡혀갈 준비를 하고 있죠. 면접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게 아니라 차출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UFS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UFS 훈련이 끝나면 이제 면접이 시작되는데 지금쯤 아마 이제 뭐 연관장교들한테 아마 메일이 갔을 거예요. 할 사람? 근데 면접하는 기간이 대부분 훈련 끝나고 쉬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할당을 하죠. 부서별로 니네 부서 몇 명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봤던 뭐 경험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면접을 담당하고 있고 뭐 내일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국방전직교육원에 또 강의를 또 하러 가야 되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일정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가 났고 신원조사 제출 서류가 국방부만 수요일까지고 나머지는 화요일까지죠. 그리고 면접 장소가 지금 육군본부만 공고가 됐고 나머지 국방부하고 해공군 해병대는 9월 7일에 공고가 됩니다. 신원조사 제출 서류 때문에 지금 막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 기간 중요하죠. 지금 행정 손 들어보세요. 마음이 조급해요. 지금 2주밖에 안 남아서 지금 큰일 났어. 이제 군수 조금 여유 있죠. 4주 남았으니까. 하지만 결코 그 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좀 의심했어요. 처음에 사실 육군이 10월 16일 월요일에 한다는데 한 번도 월요일날 발표한 적이 없어요. 매번 금요일날 퇴근 시간 앞두고 발표해놓고 도망가죠. 뭐 전화 안 받아. 전화해도 다음날 전화해야지. 그러면 다음날 토요일인데 월요일날 될 때까지 뭐 화는 화대로 나지만 뭐 하여튼 그랬는데 특이하게 올해는 월요일날 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공지가 나면서 좀 수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그냥 하겠대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하겠죠.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10월 6일에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면접 일정이죠. 행정 급해요 지금. 월 첫 바따로 지금 가뜩이나 지금 동점자도 많아서 지금 구급 막 미치겠는데 지금 바쁘죠. 그리고 뭐 6일부터 행정 7급부터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무개통 하고 이제 목요일 뭐 사서 수사 건축 사이버 이렇게 쭉 이렇게 대부분 면접관들의 이 그 면접 성향을 그 전문도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같은 비슷한 직군별로 좀 이렇게 과거에도 모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군수가 제일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차량하고 군수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들 직렬에 따라서 어디는 좀 조급하고 어디는 좀 여유롭고 여유로운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경쟁률을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공군 행정 같은 경우에 경쟁률 2.36대 1이죠. 14명 뽑는데 33명이 지금 면접을 봐야 돼요. 원래 공군은 150%를 뽑아야 되는 거라서 14명이면 왜 이렇게 많아? 5일은 5, 4, 20. 21명이
면접을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동점자가 21등부터 저 33등까지는 동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해병대 행정도 원래 1.5배수로 뽑아야 되는데 더 뽑았다는 건 1.5배수부터 끝에까지 등수는 동점이란 얘기입니다. 행정 9급 큰일 났죠.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인원도 많은데 1.69대 1, 육군은 1.3배수입니다. 법령상에 1.5배수 내로 뽑게 돼 있고 거기서 뽑을 수 있다. 그런데 육군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1.5배수까지 하면 면접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1.3배수로 잘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행정은 지금 1.7까지 갔어요. 그럼 1.3부터 1.7까지는 다 동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커트라인도 가뜩이나 높은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85부터 90까지 다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공군 행정 마찬가지죠. 1.63대 1. 좀 높죠. 육군에서는 이번에 좀 특이하게 기술 직렬에 좀 미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뭐 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직렬이 별로 없고 육군 전산만 좀 1.3에서 조금 높은 1.43대 1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1.3대 1이에요. 자, 제일 궁금한 거 지금 당장 오늘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필기. 올해는 실무자가 바뀐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그냥 한 4장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되게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걸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떠왔어요.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본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건 지금 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뒤에 주민등록번호 뒤에 보이게 이거 로그인 할 때 하거나 할 때 공인 제가 알기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뭐 기본적인 서류들은 본인 명의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때 본인 가족들의 공인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 걸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 명의로 된 거. 그리고 다음에 병적 기록표. 병적 기록표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 군 전역하신 분들은 병적 기록표를 친절하게 예전에는 이게 잘 구축이 안 돼서 직접 가서 병무청 가서 떼고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출력되니까 출력 받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등록번호 보이게 병적 증명서는 군 아직 안 갔다 오신 분은 병적 기록표를 떼시면 됩니다. 병적 증명서를.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여기는 크레딧 포유 회원 가입하고 인증 안 하면은 그 발급 못 받기 때문에 인증 받으셔야 돼요. 뭐 개인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으시든지 뭐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인증 받아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조회 시스템이 예전에는 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직접 갔는데 지금은 각 국방부나 각 군 홈페이지에 가면 배너에 신원조회 제출하는 배너가 별도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 보이는 건 육군 거고 국방부에 가도 밑에 배너가 있고 각 군 본부에도 가면 배너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하면 여기 각 신분별로 이렇게 또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군무원 누르고 들어가서 순서대로 이제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신원진술서부터 작성을 했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인적사항 정도만 가볍게 입력하는 거였는데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막 전화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부채가 지금 한 얼마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뭐 저 친구가 없는데요. 한두 명 아는 지인 적으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원조회용으로 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고 뭐 결혼하신 분들도 군무원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런 분들 뭐 집 사신 분들 요새 집 뭐 대출 없이 사시는 분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분들 대출인데 전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입력 칸에 있는 거 그냥 다 입력하시면 돼요. 해당 사항 없으면 입력 안 하면 되고
난 재산이 지금 통장에 0원이야. 그럼 0원 쓰세요. 37만 원 있으면 37만 원 쓰시고 동산에다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요구하는 서류들만 스캔 잘 해서 뭐 누락되는 거 없이 입력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대략적인 거 그냥 적으면 돼요.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은 막 한 20대인데 자산이 뭐 한 50억이야. 좀 이상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죠. 또 여기 또 한 50억 있으신 분이 있을지도. 뭐 굉장히 자세하게 오늘 올해 설명해 놨으니까 그 설명서 잘 보시고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사진 뭐 중요한 건 이제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 이게 올해 또 용량이 늘었어요. 작년까지 500바이트였는데 올해 700바이트로 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뭐 신원조의 자기소개서가 면접관한테 제공이 된다더라. 뭐 여기 있는 거 갖고 질문한다더라. 2019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종이로 냈습니다. 종이로 내서 인사사령부. 여러분들 선발을 담당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선발을 담당하는 게 육군은 인사사령부고 해병대 해공군은 각군 본부예요. 해병대 사령부고 국방부는 국방부 군무원 정책실이고 거기서 종이로 된 서류를 받아요. 그래서 요거를 원본을 그 당시 안지사, 기무사로 보내고 복사본을 각 면접위원한테 제공을 했어요. 2019년까지는. 그런데 2020년부터는 지금의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사령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제공해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그냥 신원조회 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다 쌍욕만 안 하면 아무 의미가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면 돼요. 여기 막 700자 내외로 쓰라는데 아니죠. 320자 내외로 쓰라는데 저는 300자인데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200자도 상관없고 100자여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빨리 여기에 괜히 오랜 시간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뭐 미리 써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컨트롤 C하고 V 딱 넣었더니 넘쳤어. 그럼 한 밑에 있는 세 줄 잘라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다만 중요한 이유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건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신원조회용 이거는 빨리 하고 끝내세요. 여기 오랜 시간 입력하는데 붙잡고 있지 마시고 빨리 끝내세요. 제출 서류, 뭐 관인, 그다음에 뭐 장수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에 누락되는 거 없이 다 업로드 하시라. 관인 있는지, 뭐 1년 번호 맞는지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여자분들 군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음 이거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전무 파일, 뭐 사진 파일이니까 JPG 파일로 바꿔라. 아주 친절해요. 일 잘하시는 분 같아. 그래서 월요일날 발표하나? 전화를 받아주려고? 잘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면접 장소 아직 발표 안 됐죠? 육군만 나왔죠? 육군만 계룡대 인재개발센터입니다. 작년에 원래 국방부에 계신가요? 국방부는 늘 서울 캠퍼스 저쪽에 복지단 건물이 있어요. 용산에. 그 안에 국방대학교 서울 분원이 있어요. 강의실처럼 되어 있는 큰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 누가 들어가 있죠. 작년부터. 그 안에 있던 부대들이 옮겨야 되다 보니까 그쪽이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요. 할 때가. 그래서 작년엔 민간 빌딩을 빌려서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 도떼기 시장이었대요. 1층에서 등록하고 10층 가서 대기하다가 다시 1층 내려가서 면접 보고.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국방부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9월 7일 날 발표가 나봐야 알아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서울이다. 서울에서 한다. 뭐 그 정도만 공고문 보시면 돼요. 육군은 계룡대 인재개발센터, 육군본부 계룡시에 있는 육군본부 가면 이정문 앞에 가면은 이 면접을 위한 건물이 있어요. 이 인재개발센터라는 게 면접을 하려고 만든 건물이에요. 방이 면접실이 한 40개 돼요. 엄청 큰 건물은 아니고 방이 여러 개 있는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공군, 해군, 해병대는 뭐 마찬가지 9월 7일에 발표되지만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병대는 항상 여기였어요. 화성에 있는 사령부 앞에 있는 스포텔에서 했고
공군해군도 뭐 대전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건 7일 날 공고를 나오는 걸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자기 시간을 수험 번호와 같이 나오는 자기 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면접 어떻게 진행되느냐. 올해는 시간이 조금 바뀌었죠, 육군이. 작년에는 8시 30분, 10시, 그다음에 13시, 14시 30분 이렇게 네 타임이었는데 올해는 10분씩 늦춰졌어요. 30분 정도. 9시, 10시 50분인가? 뭐 그렇고 13시 10분, 14시 50분 이렇게 조금 좀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려고 그러는 건지 뭐 조금 시간이 변경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개인별로 다 공지가 됐을 겁니다. 그 시간까지 등록 장소에 가야 돼요. 그 계룡대 인재개발센터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인재개발센터 앞에 등록 장소라고 별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자기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이 완료가 되고 그럼 자기 대기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은 재작년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다 수거했거든요. 휴대폰,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 다 수거했는데 작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 하더라고. 근데 올해는 안 한다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원칙은 스마트 기기도 수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 장소에 가요. 그러면 좀 이따 이제 8시 50분 타임에 있는 면접 보는 사람들이 다 이제 큰 방에 모여서 앉아 대기하고 있죠.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자, 오늘 면접은 이렇게 진행되고 한 5분, 10분 정도 안내해 줍니다. 어떻게 올라가시고 입장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안내해 줄 거예요. 교육해 주고 갑니다. 근데 아까 스마트 기기 회수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기다리는 동안 봐야 될 자료들 탭에 다 입력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종이 문서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종이 문서로 해서 가서 기다리는 동안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다? 그럼 종이 문서로 가져가세요. 이제 한 사람씩 순서대로 아마도 각 방에 수험번호 순서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 자기 면접실 앞에 가면 또 이제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 앞에 이제 자기 가방이랑 소지품들 있죠? 바구니에 놔두고 이제 벨이 있어요. 맹 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면접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앞 사람이 끝나기 한 5분 전에 그 안내하는 분이 자, 몇 번, 수험번호 몇 번 데리고 또 갑니다. 그러면 그 밖에서 의자에 앉아서 앞 사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멘탈이 털리죠. 무슨 얘기하지? 들어도 생각 안 납니다. 거기에 멘탈 털리지 마세요. 그리고 앞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나 뭐 이런 거 하다가 괜히 내 멘탈만 나가요. 얼마 안 남은 시간에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멘탈 털리니까 괜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 사람이 나오면 바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채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울리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난 사람은 나와서 역순으로 주섬주섬 주워 내 거 주워 가지고 아까 스마트 기기 반납했죠? 그럼 그거 받고 그 집에 오면 돼요. 끝이에요. 그럼 이제 피 말리는 시간이 발표할 때까지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5개 평가 요소를 평가 항목당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합니다. 이거는 이 평가 기준은 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상에. 공무원은 군무원이 공무원으로 바뀌어 있는 5가지. 다만 공무원이랑 다 차이점이 있죠. 공무원은 평가를 5가지 항목을 상중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3가지로 합니다. 그럼 뭐야? 대부분 보통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변별력이 없고 필기 성적 순으로 거의 물론 몇몇 소수 인원은 상을 우수를 받아서 그 법령상의 공무원은 우수를 받은 인원의 성적 순으로 채용 인원을 충원하고 그래도 그 다음에 모자르면 보통에서 필기 성적 순으로 충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수 받으면 무조건 공무원은 필기랑 상관없이 합격이야. 그런데 군무원은 5가지를 각각 5점씩으로 1점부터 5점까지 25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5점이 만점이죠. 근데 우리 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면접도 꽈락이 있습니다. 총점이 15점 미만일 경우에 또는 어떤 한 면접위원이 그 2가지 항목에 대해서 1점 주거나 2명이 1점씩 주거나 그럼 다른 거 5점씩 맞아도 꽈락 안 됩니다. 근데 잘 없어요. 왜? 귀찮아.
면접위원들의 성향은 나의 펜대로 크게 좌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적당한 선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군은 기본적으로 극단적인 걸 싫어합니다. 25점 싫어해. 그리고 15점 미만으로 꽈락 주면 또 뭘 써야 돼. 귀찮아. 지금 면접할 사람도 많은데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점부터 25점,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 빼면 24점부터 16점 사이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누가 하느냐, 누가. 자, 법령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무에 뛰어나고 뭐 전문적이고 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노란색으로 된 거. 해당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명이 면접위원이면 2명은 다른 데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4명이면 2대2. 그죠? 근데 군무원 면접은 3명이 합니다. 5급 이상만 4명이 하고 작년에 해병된 4명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2대2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해마다 3명이었어요. 육군은. 뭐 공군, 해군, 국방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3명이란 말이죠. 4명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3명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한 명은 현역 연관장교, 소령 이상 연관장교 또는 5급 이상 군무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뭐 혹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령들이 들어온다. 대령들 데려가면 실무자 끌려가서 과장님한테 혼나요. 뭐 이런 데 나를 안 가요. 5급 이상은 가죠. 대부분 연관장교들 소령 내지 중령들이 가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사람 요새는 안 들어오더라. 사복 입었다고 현역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전투복을 입었어요. 현역들은. 작년부터는 안 입더라고. 사복 입었다고 뭐 민간인이나 군무원이나 아니에요. 현역이에요. 근데 군무원도 들어오죠.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육군본부 그쪽 자원대 쪽에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들어와요. 나머지 2분 누구냐? 대학 교수님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보면 직렬별로 같은 직군 쪽에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대학 교수님들 섭외해야 되는데 오늘은 행정하고 내일은 차량하고 그러면 교수님 같은 날 그렇게 묶어놓으면 교수님도 섭외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쪽으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교수님들이 2분 들어오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섭외를 할 때 그 전공 여러분들 시험 봤던 과목들 있죠. 뭐 행정이면 행정학, 행정법, 군수 경영학, 뭐 행정법 이렇게 해서 2분으로 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비 관련된 그쪽 기계 쪽 뭐 이렇게 통신이면 통신 전자공학 뭐 이쪽 병리 의무 쪽이면 의무 계통에 그런 교수님들을 섭외합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어요. 또 간혹 각 대학에 보면 군사학과들 있죠. 여기는 군 출신들이 교수님들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자 정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뭐가 있을까요? 수험번호, 그죠? 사진, 수험표에 있으니까. 또 나이, 주민등록번호 있으니까 나이. 그러나 자, 대학 교수님들이랑 연관장교들이니까 20대 계신 분들이 몇 년생인지 거기 생년을 보고 알까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라인드 면접 아무것도 얘기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버지가 군생활을 30년 하시고 아직도 현역에 계세요. 그럼 거기서 면접에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돼요. 다만 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저희 아버지는 군생활 30년 하시고 현재 육군본부 정책과에 계신 누구누구 대령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특정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영향으로 공직자의 꿈을 키웠고 난 군에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오해해서 대학교도 얘기하면 안 되고 뭐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기 점수 이제 면접 점수랑 어떻게 반영되느냐 뭐 많이 아시긴 아실 거예요. 면접과 필기가 50%씩 반영됩니다. 현재 지금 오늘 아침에 다 자기 점수들 확인하셨죠?
이제 그거 나누기 2 하세요. 나누기 2 하시고 그게 필기 점수예요. 이제 아까 25점 만점이라고 했죠, 면접이. 그러면 그걸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럼 50점 만점이 되죠. 그렇게 해서 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점수의 1점이 필기 평균 4점입니다. 보십시오. 행정 지금 85.33 나왔죠, 이번에. 근데 1.7대 1이야. 그러면 85부터 90까지 정말 한 0.33점에 몇십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1점이면 4점이죠. 그러면 몇십 명 아니 한 100명도 제낄 수 있을 거야,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점 차이, 필기 점수 6점 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면접에서 1점씩 뒤집어지면 결국 끝에 가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25점 만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20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0점. 그냥 뭐 잘하지도 않고 특별히 못하지도 않고 그냥 뭐 무난해? 그럼 20점이에요. 근데 잘한 평가 요소마다 4점, 다 4점이면은 20점이잖아요. 어느 하나 5점. 그럼 21점이죠. 어느 하나 또 하나 5점. 그럼 22점 됐죠. 아, 이 친구는 뭘 좀 그래? 3점. 19점 됐죠. 또 18. 18점 22점이면 4점이죠. 그럼 16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은 필기 점수가 높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면접은 그 필기 점수는 승차권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이번에 군수 7급, 군수 9급은 커트라인이 74.33 나왔죠, 그죠? 근데 우리 1차반에 지금 92점 있어요. 이러면 넘사벽이죠. 가서 막 침뱉고 오지만 않으면 합격은 하죠. 이렇게 삿대질하지만 않으면 합격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근무지가 또 중요하죠. 우리한테. 작년에 보면 작년에 저희 면접 캠프를 했던 학생들 제가 결과와 점수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0점에서 1점이면 저 뒤에 진짜 문 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의 60% 가까이 합격했어요. 오히려 보세요. 8점 이상 높았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유형이 있어요. 나중에 수업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떨어진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수치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필기가 절대적이지 않다. 면접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전 컷인데요. 극복하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년에 저희 학생들 중에 제 밑에 그 일부 인원들만 제가 엑셀 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70. 2.7점까지인데 다 합격했어요. 여기 있는 이 친구, 요 친구는 70점을 합격해갖고 2지만 갔어요. 고양. 그러면 거의 뭐 상위 최소한 한 상위 20% 안에 들어가야 2지망 정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서울 군수 7급 서울 4자리 나왔는데 2명 우리 학생이 갔거든요. 한 명이 76점인데 1지망 서울 갔어요. 81점 서울 육군사관학교랑 수방사 예하에 문소 지금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뭐 점수도 뭐 나쁘진 않은 점수지만 면접을 잘해야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있다. 가서 뭔 질문하냐 이 사람들이. 자, 첫 번째 기본적인 거 자기소개 해보세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이게 기본이죠. 왜? 아까 얘기했죠.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뭘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야 이걸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에도 앞에서 계속 밀려. 시간이 없어. 밥 먹으러도 가야 되는데. 그럼 뒤쪽에서 이걸 빼요. 질문 안 하고 다 공직관부터 바로 물어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 두 번째 공직관, 국가관. 공직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가치관이라든지 태도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직무의 이해. 직무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막 가서 어떻게 해? 이 업무 아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직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느냐.
특히 군수 또는 기술직에서 직무에 대해서 조금씩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행정은 왜냐하면 직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없어요. 행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통이야. 그래서 물어볼 게 직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죠. 근데 군수는 예를 들면 소요와 수요에 대해서 아세요? 정비란, 보급이란, 군수 8대 기능 아세요? 군수 10종 아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조금씩.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 뭐 안에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뭐 이런 장비, 정비 이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비율이 높진 않아요. 하나 정도? 전체 질문에서. 시사 및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 손 들어보세요. 국방부는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방부가 해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정책부서다 보니까 국방부는 좀 군 관련된 시사적인 걸 좀 물어봐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계속. 각 군은 좀 낮아요. 잘 안 물어봐. 근데 공군은 조금 물어보더라. 공군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런데 비율은 좀 낮아요. 그리고 인성 및 상황형 질문이 좀 많죠. 그래서 2번하고 5번 질문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인성 관련된 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작년에 제일 많이 나온 거. 감명있게 읽은 책이 뭐예요? 왜 물어보겠어요? 책 살라고? 영화 보러 가려고? 아니죠. 다 의도가 있어요, 질문이. 예를 들면 지원 동기는 무엇입니까? 근데 면접에서는 모든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왜 물어보는지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도에 맞는 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죠. 군무원이 너 왜 되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려서부터 군무원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걸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학원 선생님이 이거 시험과 뭐 공무원보다 2개 안 본다니까 가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난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고 당위성이 있다를 어필을 해야 그 사람이 면직도 안 하고 여기서 오래 성실히 근무할 사람이라고 평가될 거 아닙니까?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들어가서 전 이런 장점이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일을 잘할 겁니다. 나의 장점, 역량을 어필하고 절실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잘할 거니까 꼭 뽑아주세요가 여기 나타나야 되는 거죠. 공직관. 자, 군무원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러면 뭐 한 70%가 청렴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우리 공직이 뭐 청렴하지 않다는 거죠. 다 청렴이 필요하대. 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게 뭐야? 중요한 건 뭐 청렴이 될 수도 있고 성실이 될 수도 있고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중요한 건 그냥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내 장점. 나. 그래서 저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함을 갖춘 사람입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공직에 필요한 가치관이 이거면 나는 그걸 갖춘 사람이야죠. 군무원 면접에서의 모든 질문은 기승전 군무원, 기승전 나. 내가 강조되는 답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개념적인 일반적인 얘기할 거면은 뭐 필기로 뭐지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자기개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개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는 게 없는데요. 그렇죠? 지금 하는 게 뭐 있어? 지금 인재 시험 끝났는데. 그러나 이걸 왜 물어보느냐? 미래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발전에 노력하느냐? 그런데 그냥 뭐 저는 뭐 토익 공부하고요. 군수직인데 뭐 그게 아니라 내 직렬과 연관된 자기 개발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어필이 더 돼야죠. 그렇게 그냥 자기 개발하는데 뭐 체력 단련도 하고 뭐 토익 공부도 하고 뭐 자격도 좀 따고 주식도 좀 공부하고 코이도 좀 공부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원한 직렬에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는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주세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장 안 중요합니다. 복장 단정하면 됩니다. 뭐 저희 뭐 패션 센스가 뛰어난데 뭐 이런 사람 면접관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단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아빠 머리 쫙 단정하게
정장 다만 색깔을 너무 까만색으로 하면 상가집 느낌이 나죠. 뭐 그런 것만 좀 지양하시면 되고, 정장의 색깔과 넥타이 색깔을 좀 매치가 되게 어울리는 것으로. 대부분 네이비 색깔이 제일 무난해요. 근데 뭐 하여튼 집에 있는 양복 단정하게 입으면 돼요.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가지고. 여자분들 힘들죠. 작년까지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올해는 마스크를 안 쓰죠. 이거 어떡하지? 빨리 지금 거의 이 화장을 해야 심신의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면접관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본인의 이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빨리 거기 계룡대나 그 주변에 이거 해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 예약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머리 기신 분들 그물망 이거 있죠? 이거 단정하게 이거 하시면 되고, 앞머리 같은 거 좀 단정하게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남자분 여자분 공통적으로 가급적이면 이마는 보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색깔이 들어간 화장은 지양해라. 눈에 여기 이렇게 펄 들어간 거라든지 뭐 이렇게 뭐 립스틱 막 꾸안꾸 하시면 돼요. 꾸안꾸 하시면 돼. 구두는 그 또각또각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거 있잖아요. 막 거 이런 것만 지양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단화 같은 거 많이 신으세요. 치마 입어야 돼요. 바지 입어야 돼요. 아무거나 입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면서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상을 해볼게요. 작년에 면접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였어요. 물론 짧게 끝난 분들도 있어요. 한 8분 정도. 이분들은 대략 보면 되게 잘하신 분들이에요. 왜? 질문을 던졌는데 말하는 게 굉장히 심플하고 뭐 특별히 뭐 궁금한 거, 면접관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없고 답을 잘해.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분야별로 있었죠, 질문들. 답을 잘하면 일찍 끝나요. 한 7분, 8분에. 근데 너무 일찍 막 5분 안에 끝낼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사담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뭐 마지막에는 질문할 거 없으니까 군생활 어디서 했어요? 무슨 보직 뭐였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어요. 행정 딱 한 문제 더 맞았는데 이지망으로 지금 양주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지통실 작전처에 있어. 행정인데 힘들죠. 근데 어찌됐건 한 10분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10분에서 15분을 넘진 않더라고요. 질문은 7개에서 12개 요 사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 지금 그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는 시간, 답변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보통 한 40초 정도, 길면 1분 요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질문하는 시간, 답하는 시간 하면 질문 한 개당 1분이죠. 그럼 자기소개도 해야지. 끝으로 할 말도 해야지.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잠깐 텀이 질문 사이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고 공직관 한 2개 물어보고 인성도 한 2개 물어보고 또 상황형 또 하나 물어보고 전공 또 한 2개 물어보고 벌써 8분 지났죠. 끝으로 할 말 해보세요. 9분 지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면접실마다 좀 유사한 형태의 질문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직관 인성 뭐 이게 세트로 이 방에서는 계속 그것만 나와. 그게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다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질문 나온 걸 물어보면 아까 들어갔다 나오고 내가 했던 질문을 여기서 또 했네? 그 다음에 또 했네?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질문을 가지고 평가하면 나중에 어떤 논란의 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유형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합격하면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우린 정년까지 해야죠. 그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면접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또 다른 얘가 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정년까지 할 거예요. 얘는 아니라는 듯이 쳐다보시면 제가 좀 힘들죠.
그래서 작년에 공통적으로 모든 방에 나왔던 질문이 격오지 질문이 나왔어요. 격오지 괜찮습니까? 면직 안 할 자신 있어요? 근무 조건 이런데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뭐 근무 조건이 안 좋은 건 사실 팩트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발하려는 거죠. 그리고 군무원들이 한 최근 5년간 군내에서 비율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현역들과 어떤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갈등 관리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주변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갈등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또 상사가 과중한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민원에 대해 사실 군무원 민원은 없거든요. 민원은 감찰실에 따로 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장점이 그거죠. 우린 민원이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이 나와요. 공직관이기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기술직렬 쪽은 경험, 사회 경험, 전공, 자격증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봅니다. 연관성이 있게끔 스토리를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대학교 전공이 뭐예요? 자격증은 있으세요? 사회 경력 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사 관련된 건 조금 국방부를 제외하고는 조금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전공 여러분들 걱정하시는데 물론 지금 행정은 좀 급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전공 여러분들 지금 한 70, 전공 답변하는 거에 70% 알고 있어. 왜? 한 달 전에 필기 봤잖아. 반납했나? 그래도 있어요, 여기. 다만 어려운 점이 뭐냐? 불과 한 편밖에 안 되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키면 직렬이 뭐예요? 지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뭔지는 알죠? 여기까지 안 내려오지. 지금 한 편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뭔지는 알아, 다 전공 알아요, 다. 다만 여기까지 내려오기 힘든 거예요. 그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연습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고 연습을 통해 되는데, 다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전공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공직관, 인성, 이게 정말 질문 의도에 맞는 답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 질문을 엉뚱하게 만들어. 질문 의도와, 그러니까 면접관이 정말 피곤해. 가면 오후 막 14시쯤 되잖아요. 밥도 먹었겠다, 졸려 죽겠는데 계속 사람은 몰려오지. 짜증나. 근데 막 뭐 이상한 질문 의도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면 사람인지라, 그래서 귀가 확 뚫리는 그런 답변이 필요한 거죠. 전공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전공 보통 2개 정도 물어보거든요. 9급 기준으로 보면 2과목이잖아, 전공이. 한 과목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을 해. 좀 미흡해도 답변을 해. 끝이에요. 3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숙제하겠습니다. 2번 질문. 숙제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뭘 말을 안 하잖아. 그럼 한 번 더 물어봐. 한 가지 더 물어봐. 근데 그래도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근데 다 안다니까. 너무 전공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을 해보면 올해 전반기에 있었던 임기제나 전문근무 경력관 시험을 면접을 봐도 비슷했어요. 작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유지가 됐어요. 혹시 우리 경채 있나요? 여기? 없죠? 경채는 조금 다르니까. 비슷할 거예요. 면접 시간과 질문 개수는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직관하고 인성이 계속 비중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면접 점수의 변별력은 당연히 그래서 높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필기 점수가 절대적이지 않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빡시게 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면접 점수를 포함한 최종 점수로 근무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러분들 여기 전부 최종 합격을 했어.
그런 가정을 하에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10월 초에 나죠. 그러면 한 1, 2주 있다가 공고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들 연락이 가요. 자, 지역이 직렬별로 지역이 나옵니다. 자, 군수 9급 올해 많으니까 뭐 서울 3자리, 인천 4자리, 또 뭐 안양 3자리 이게 숫자로 나와요. 포천, 철원, 인제, 고성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쓰라고 합니다. 1지망.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이 메일로 보내야 돼요. 보내면 여러분들 그 최종 점수 있죠. 1등에 1지망 이 사람이 서울을 썼다. 그럼 서울 4자리에서 3으로 주는 거야. 다음 2등 1지망 서울 3등 1지망 서울 4등 4지망까지 4자리 끝났죠. 그러면 이제 5등 1지망 서울 없네. 그럼 2지망 인천 또 인천 끝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했는데 쭉 갖고 한 150등 정도 되는 사람이 1지망부터 10지망을 앞에 다 가져갔네. 없어. 그러면 리셋.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다시 메일 갑니다. 자, 지금 이거 남았어요. 이거 남았으니까 남은 거 보내주면서 다시 고르세요. 그럼 또 다시 이제 해. 결국은 최종 성적이 근무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우리 학생들 성적 좋았습니다. 3분의 2가 1지망부터 5지망까지 갔어요. 양극화되어 있는 거지. 여기는 정말 저 뒤에 있는 애들, 문 닫고 들어온 애들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머리끄댕이 이제 끌고 와서 어쩔 수가 없었지. 뭐 합격까지는 했지만 여기까지인데 못 데리고 간 친구들이고. 보세요. 작년에 인천 이거 군수 7급 인천 4자리 나왔는데 우리 학생이 2명이 갔어요. 고양 좋죠. 과천, 남양주 좋죠. 서울. 그리고 뭐 부산 사시는 분은 서울이 사실 좋지 않아. 부산이 제일 좋지. 광주 사시는 분 장성 이런 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막 대전 이런 데는 서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안에 대전권, 충남권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격 제일 좋은 사람이 가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이거 막 전화가 저한테 너무 많이 와. 어디 쓸까요? 이래 갖고 급작스럽게 이제 막 유튜브 보면 올라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 강의할 거예요. 작년에 합격자들하고 이런 것도 했어요. 호텔에서. 칼도 쓸고 고기도 쓸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그래도 대충 써내도 자기소개 쓰긴 써야 되죠. 그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장단점이 뭡니까? 장점이 뭐예요? 꼼꼼함. 그죠? 본인의 장점이 뭐예요? 성실함. 그렇지. 한 50%가 성실하대. 꼼꼼하고 책임감이 좋대. 본인의 장점 어필할 걸 몰라요. 본인 지금. 날 알아야 돼. 근데 그럼 제일 좋은 게 자소서 양식 4가지 항목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쓰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나의 성장기 쓰듯이 쓰는 거야. 그래서 나의 직렬과 연관되어 있는 나의 특징과 아까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어차피 입력하는 거는 그냥 대충 넣고 최대한 항목에 맞게 항목별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만들어낼 답변들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다못해 보세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까? 생각 안 나죠,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생각 안 하면 답을 못 만들어. 이렇게 내가 리더십이 뭐가 있지? 기출 질문은 있는데 답을 다는 동안 만드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하면. 그래서 나의 장단점을 추출해야 되고 그렇게 추출을 하다 보면 면접관한테 내 무엇을 어필할 것인지가 나오겠죠. 직무와 관련된 활동.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닙니까? 군수직. 그죠? 군수직. 물류. 그죠? 자,
저는 전 세계 만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유통기업에서 고객 응대와 식자재 관리,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아니지. 전 세계 만여 개인데. 맥도날드에서 알바했어요. 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전 세계 만여 개의 체인점 있고, 아니 식자재 관리했고, 고객 응대했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면접은 사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꼬리 질문으로 하나만 물어보면 들켜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답변과 이 다음에 할 답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답은 해도 오답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면접은 요만한 걸 가지고 포장지로 잘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최대한 어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 활동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가치관도 나의 장점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면접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겠죠. 면접관이 우리 적이지 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면접위원의 눈에 확 띄는 답변이 필요해. 왜? 피곤하거든. 하루에 몇십 명을 하는데 피곤해. 그럼 뭐가 눈에 확 띄는 답변이냐? 각 질문의 질문 의도에 맞는 답. 그런데 이 질문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무언가 딱 질문을 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저게 뭘 물어보는 건지를 파악이 안 되면 답이 엉뚱한 산으로 가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면접은 주관식이잖아요. 가이드라인만 제시가 돼요. 면접위원들한테. 그러면 그거에 맞게 듣고 싶은 모범 답이 있어요. 그거에 맞게 딱 던져줘야 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어망거망 자꾸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채점도 못하고 뭔 소린가. 메모가 안 되죠. 그러면 면접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듣고 싶은 답을 던져줘야 된다. 세 번째, 군 조직에 대한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내가 속해서 일해야 될 군이 어떤 조직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니 기업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만드는지 반도체를 만드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죠. 소위가 높아요? 상사가 높아요? 이거 봐. 중령이 높아요? 중위가 높아요? 이거 봐. 생각한다는 게 지금 모르는 거야. 여기 계신 여자분들 군 계급조차도 몰라요, 지금. 군수과가 뭐 하는 데인지, 인사과가 뭐 하는 데인지, 행정직렬은 대체 뭐 하는 데인지, 나는 대대급에 가서 근무를 하는지, 여단급에서 하는지, 사단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답변에 그런 게 하나도 녹아들지 않으면 어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런 배경 지식들이 나의 답변에 녹아들어야 좋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군이 원하는 건 사실 책임감, 배려식,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예요. 또 사실 여러분들 뭐 7급도 여기 계시겠지만 대부분 9급이란 말이죠. 9급에게 필요한 건 리더십이겠어요? 사실 팔로워십이죠.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이 필요 없다? 아니죠. 둘 다 필요하죠. 이것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사실 원하는 건 팔로워십. 여러분들의 관리자가 될 과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잘 수명하고 여건이 어렵지만 잘 근무할 사람,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데 팔로워십이 뛰어난 사람이 좋겠죠. 군이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도 알아야 그에 맞는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질문과 답변 노트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처음에 답변 작성하라 그러면 나중에 보면 막 기출 질문에 답변 작성, 이걸 40초 쓰라고 그랬는데 40초 이거 그러면 한 적어도 5-6줄은 나와야 될 건데 처음에 한 줄 나가고 안 나가.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스터디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그게 한 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고 모의 면접을 통해서 하다가 수정이 되는 거죠. 다시 또 그 안에 내용이 또 수정되고 저렇구나, 여러 가지를 수정하면서, 그래서 답변 노트를 뭐 워드를 쳐도 되고 손을 쓰면 너무 팔 아프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다 워드를 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스터디 되게 중요하죠. 학원에 이제 우리 면접 캠프 하면 다 스터디를 만들어 줄 겁니다. 직렬, 직급, 사는 지역을 고려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직렬을 고려하는데 지금 2차 반, 1차 반 같은 경우에 같은 직렬끼리 묶어줬어요. 그게 좀 더 효과적이니까. 2차 반은 같은 직렬끼리 묶기도 하지만 우선 가장 고려해야 될 거는 같은 직렬 아니더라도 면접일이 중요하죠. 면접일이 중요하죠. 행정이랑 군수랑 묶으면 되겠습니까? 2주가 차이 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면접일도 고려해서 스터디를 짤 겁니다. 근데 그 이 스터디원들끼리 이 옆에 있는 사람 소수직렬이면 모르겠어. 뭐한 5명 뽑는데 스터디 4명을 같은 5명 뽑는 데 묶어온다. 뭐 이럴 수는 없고.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행정 군수 이렇게 많이 뽑는 직렬인데 우리 4명을 나랑 같이 속한 3명을 경쟁자로 보면 망합니다. 망해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생기지 않고 망해요. 그 3명이랑 같이 최종 합격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 내 거 주고 그 사람 거 나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아, 내 건 요만큼만 주고 제 거 이만큼 갖고 와야지. 내 경쟁 상대인데 이러는 순간 이 조는 망해요. 스터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하고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 몸값 비쌉니다. 24시간 살려면 되게 비싸요.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나랑 모의 면접하고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요. 모의 면접 10분 동안 하고 나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렇고 했어요. 그럼 가서 조원들하고 오늘 받은 피드백을 가지고 연습도 해보고 아까 피드백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어떤가요? 라고도 해보고 이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걸 계속 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객관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면접에서 승리해요. 저는 모의 면접하면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에 화질 좋죠? 여러분들 모의 면접하는 거 다 본인의 모습 다 찍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리고 본인한테 줍니다. 그냥 집에 가서 봐야 돼요. 손발이 오그라들죠. 막. 저도 제가 강의하는 거 못 봅니다. 하지만 봐야 돼요. 왜? 자기 객관화를 잘 하는 사람이 이겨요. 왜? 자기 객관화를 해야 내가 무엇을 수정할지를 아니까. 내가 나를 못 보면 옆에 조원들이 내가 아무리 이걸 고치라고 얘기해도 안 고쳐요. 본인이 수긍하지 못하니까. 정말 힘들면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보든지 꼭 봐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 모습이 보여요. 자기 이제 보면 모의 면접 하면 그래요. 감기 당겼는데 계속 헛기침하고 천장에 뭘 붙여야 되는지 천장 보고 뭐 이런 거 해요. 그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거 했다 그러면 제가요? 좀 웃어요. 그러면 저 웃었는데요. 썩 쏘지 마. 본인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이 빨리 실력이 늘고 빨리 좋은 곳으로 좋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소리라든지 속도, 답변의 논리성 이런 것들을 스터디에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저는 모의 면접을 할 때 조원들이 같이 스터디별로 같이 합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피드백 해드린 것도 참고할 수 있고 저렇게 하는구나라도 관찰도 되고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좀 이해가 좀 빨라져요. 그리고 실패를 마주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물론 사람마다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는 태생적으로 이게 또 성장 환경에 따라서 말을 잘해. 뭐 조금만 내가 이렇게 방향성만 잡아주면 말 정말 잘해. 근데 그거 한 10%밖에 안 돼. 지금 막 나와서 시키면은 이렇게 뭐 얼굴 빨개지고 머릿속은 하얗고 막 말도 못해. 그러나 실패를 마주해야 돼요. 이거 해도 될까? 해도 될까가 어딨어. 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저한테 모의 면접하면 학생들은 그렇죠. 평상시에는 되게 친절하신 분인데 모의 면접만 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요.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적만 할 뿐입니다. 제가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뭐 학생들 혼내거나 저는 절대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잘 못한다라고 지적만 할 뿐이죠.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본인이 바뀌어요. 본인이 계속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처음에 못하죠. 하지만 그 실패를 마주해야 실력이 늘어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필기 시험 볼 때까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어요? 순공 시간 몇 시간? 그렇지, 12시간. 그러니까 합격을 한 거지. 와, 훌륭해. 면접은 몇 시간 할 거예요? 볼 거야 내가.
면접은 그렇게 안 해요. 4시간? 학원에 와서 저랑 모의 면접하고 조원들이랑 1시간 하고 스터디 2시간 하고 집에 가. 안 해. 실력이 안 늘지. 필기는 긴 시간 동안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10시간씩 했어. 그러니까 이만큼 열심히 잘 나오잖아. 그런데 면접은 처음 하는데 대부분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 하는데 꼴랑 3시간 하고 실력이 안 늘어요. 안 하니까 안 늘지. 집에 가서 계속 연습. 근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어제 막 전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화가 불이 났어요. 원장님이랑 둘이서 막 전화 받느라고. 하루 종일 떠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든데.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 지금 한 달 동안 면접 캠프하고 지금 2kg 빠졌어요. 다이어트 그냥 돼요.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많고 힘들어요. 그리고 많이 해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필기 공부하듯이.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또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목숨 걸어야지, 이제 남은 기간에. 답변의 논리적 구조. 답변 어떻게 해야 되냐? 논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이라는 게 뭐냐? 아까 성실하다고 그랬죠?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성실하다 그러면 성실하다고, 성실하구나. 면접관 이렇게 합니까? 근거가 있어요, 근거. 왜 성실하냐? 하다못해 개근상이라도. 무언가 내가 말한 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너무 장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저는 뭐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군무원 응시하기 전에 직장에서 우수사원으로 뽑히고 매출을 300% 올리고 그래서 부장님의 표창도 받고 상장도 받고 포상금도 받고 많이 있습니다. 면접위원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해요. 창의적인 사람이란 거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만 궁금하지, 거기서 300%를 올리든 500%를 올리든 면접위원이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다는 거죠. 이걸 장황하게 쭉 늘어나 봐야 면접위원은 그만하지 속으로 이러죠. 간결하면서도 나의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구성해야 돼요. 경험적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 학생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학생회의를 해봤으면 리더십이 있는 거죠. 꼭 회장을 해야 되고 반장을 해야지 학생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획부장도 있고 총무부장도 있고 하다못해 체육부장도 있고 학생회의를 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학생회의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딴 거? 그렇지. 이런 거 했으면 됐어.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지. 면접관 입장에 접근해 봐야 돼요. 본인들이 답변을 가끔씩 만들어 갖고 오시면 그래요. 보면 저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 아니 지금 오늘 처음 본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에 숨은 의도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의도를 모르죠. 근데 면접관이 내가 말한 나의 의도를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답변을 작성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모르지.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친한 친구도 정말 오래된 친구만이 하면 그게 어구나고 알지 모른다니까요. 스피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은 스피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 뽑는 게 아닙니다. 아나운서라든지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전달력이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왜? 그러니까 가끔 제가 1차반 학생들한테 내가 크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라. 크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너무 군인처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 조용종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신입사원인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명확하고 강하게 전달력 있게 전달하려면 크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딕션이 좀 뭉개지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발음을 교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 외에는 아나운서처럼 오늘의 날씨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들리느냐, 그것만 잘하면 돼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라. 외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무슨 어느 정도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 암기라는 게 전체 문장을 연상시키고 이거를 딱 암기한 대로 말하려고 하면 말이 끊겨요. 생각이 안 나니까.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요. 근데 외우려고 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답변에 중요한 키워드 있죠. 키워드 단어들을 머릿속에 든 다음에 이걸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면접은 발표가 아니에요. 대화예요, 대화. 나의 생각을 대화로서 면접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면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대화해, 친구들하고 술 먹고 얘기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야 그 사람도 받아들이기 쉽고 면접관이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하듯이 하면 안 들려요. 딱딱하고 어색한 억양 나오고.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라. 결론부터 얘기해라. 제가 군생활 할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하들이 막 뭐 보고하러 들어와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막 이게 해. 그 결론이 뭐야? 왜냐하면 면접관도 시간이 없는데 답을 아까 얘기했죠. 듣고 싶은 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던지고 계속 따라가게 만들어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답변을. 처음에 이겁니다. 던져줘야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가는 걸 겪는지를 보는데 결론을 안 던져놓으면 오씨 어디까지 따라가라고 이렇게 따라가요. 그럼 안 들어오는 거야. 저기 하면 두 갈씩 말고 양갈씩. 두 갈씩에 던져주고 끝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런 구조를 써야죠. 주어진 시간 안에 답변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1분에서 제가 1분 30초라고 했는데 1분 정도 40초에서 1분 정도가 적당하고 자기소개만 한 1분에서 1분 30초 요 사이가 좋아요. 아니 설명하려고 오래 하려면 뭐 한두 끝도 없죠. 자기소개 제가 태어난 이야기 저는 어려서부터 뭐 한 10분간 자기소개만 하지 1분 이내에 핵심만 간결히 말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 있다. 본인 행정이죠. 본인이 입직하면 본인은 기속행위에 잘 어울리겠습니까? 재량행위에 잘 어울리겠습니까? 그럼 재량행위는 안 하려고? 그 재량행위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지. 둘 다인 거예요. 본인은 A입니까? A라고 생각하십니까? B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덥석 A를 묻습니다. 아닙니다. A, B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군수 8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8대 기능 쫙 외웠어. 얘기했어. 본인은 어떤 업무에 자신 있습니까? 네, 저는 보급에 자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는 다 자신 있습니다. 다만 뭐 기회가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이렇게 가야지. 저는 그건 잘할 자. 그럼 정비는 수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낚시에 딱 코가 걸린 거지. 군사 용어랑 군대 용어에 좀 익숙해지자.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자, 다음 주부터 UFS를 하거든요. UFS 뭐예요? UFS 아시는 분? 일부 있을 거예요. UFS 뭐예요? 쉴드지 이제. UFG에서 UFS로 바뀌었어요. 훈련 이름이에요.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없어요. 일부 정보직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익숙해져야 되느냐? 질문에 나올 수도 있고 거의 한 명이 누구라고 했어요? 저 같은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그죠? 저는 주말에 우리 아들이 아빠 축구하러 가자. 그럼 그래? 연병장 비어있어? 아직 운동장 익숙치 않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분들도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군사용어, 군대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저기 뭔 소리야? 왜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뒤에다 군사용어를 적어놨는데 이건 뭐 외우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냥 익숙해지자. 그런 의미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말자. 정보의 바다가 뭡니까? 인터넷이죠. 어제 오늘 막 전화 와서 신원진수서에 자기소개서 뭐 첨삭을 해줍니까? 뭐 첨삭을 뭐하래?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제출 그냥 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 여기서 나온 얘기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스러워집니다. 많이 혼란스러워요. 지금부터 합격하시고 싶으시면 커뮤니티를 끊으세요. 커뮤니티를 끊어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막 전화 와서 신원 자기소개서 그 면접관한테 제출된다는데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기출 질문이랍니다 하고 갖고 오는데 뭐 이상한 질문 갖고 와요. 막 학생들이. 다 어디서 갖고 오느냐? 정보의 바다에서. 그러다 익사합니다, 진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면접장에 가면 사실 면접관과 면접자의 거리는 한 3, 4m 정도 돼요. 여기서 한 저 정도? 조용조용 얘기해도 들리긴 들리죠. 그런데 전 자신 있게 크게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크게 얘기하라고 하죠. 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신입사원이잖아요. 자신 있게 해야지. 그래서 가까우니까 이럴 겁니까? 아니죠. 들어올 때부터 첫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들어올 때부터 우물쭈물하지 말고 들어와서 자신 있게 인사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면서 해야 내 이미지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블라인드 면접이라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부터 어렵죠.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하래. 자신감은 이때 겸손해야 되고 또 면접관 눈을 마주쳐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또 익숙치가 않아요. 사람이 사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을 피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눈을 보라고 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주목 하면 어디 보라고 그래요? 인중 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눈을 보라고 합니다. 왜? 면접관 딴짓을 못하게 눈으로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3명이잖아. 3명이면 나한테 질문한 면접관 눈을 바라보고 계속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계속 나한테 집중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 사람을 나한테 집중시키는 겁니다. 근데 연습 안 하면 이것도 못해요. 천장 보고 여기다 뭐 저랑 모의 면접하면 여기다 컨닝 페이퍼를 붙여놔야지 천장을 계속 보고 막 면접에 임하는 태도 나는 꼰대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면접관이 꼰대니까. 면접관이 꼰대예요. 저 정도 나이대일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들과 생각이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 주변에 꼰대가 없는데요? 아닐걸? 잘 찾아보면 있을걸? 우리 집 소파에 지금 누워 계실 텐데 있어요. 그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의심스럽고 내 답변이 좀 그렇다. 그럼 집에 와서 물어보세요. 막 연습할 때 제일 평가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동생 있어요? 남동생, 오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평가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 잘한대. 언니나 여동생한테 평가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해. 형이나 남동생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꺼져. 이성 형제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아싸 잘 안 해주죠. 하지만 해주면 꺼리 찾으려고 엄청 그냥 잘 해주죠. 같이 모의 면접 할 여건이 안 되고 스터디할 여건이 안 돼서 집에서 혼자 해야 된다면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말하고 집에서도 모의 면접처럼 연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모의 면접을 받아줄 때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사람이 이성 형제라는 거죠. 답변 시 피해야 될 표현 중요하죠. 종교 중요하죠. 저는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봉사활동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저는 어려서부터 봉사활동 희생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막 얘기하는데 봉사활동 했다 그러면 되는데 교회 얘기를 하고 절 얘기를 해. 거기서 했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면접관이 나랑 종교관이 다르면 어떻게 해? 면접관 3명이죠. 기천 부리면 어떡하려고. 정치 당연히 안 되겠죠. 성 관련된 것도 민감하니까 안 되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제가 이제 9급 들어가는데 제가 군번으로 입직하면 남북 통일에 이바지하면서 뭔 개소리야.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유행어
어쩔 TV 뭐 이런 거 할 리가 없겠지만,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긴장하고 그러면 사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모의면접 해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그런 말 했어.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러면 제가요? 뭐 이래요. 자기도 모르는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피하라는 거죠. 사자성어 왜 하면 안 될까요? 사자성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면접관이 유학파면 어떡할 거야? 교수님이 미국 유학파야. 한자를 잘 모르셔. 사자성어 막 얘기하고 그러면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위험할 수도 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그걸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좌우명이 뭡니까? 생활신조가 뭡니까? 이런 거 할 때 뭐 세옹지마입니다. 역지사지입니다. 라고 하면 뒤에 설명을 하면 되죠. 그런 경우는 되지만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거죠. 인터넷 용어 마찬가지죠. 추상적이거나 식상한 표현, 뜬구름 잡는 소리는 뭐냐면 군에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어떤 무언가를 저는 성실하고 뭐 책임감이 강하고 저는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안에 알맹이는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본인이 그럼 나타내지겠습니까? 이런 거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무언가. 저는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이 아니죠. 체력을 위해서 무언가 자전거를 뭐 30분씩 탄다든지 조깅을 매일 1시간씩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무언가를 얘기해야지 체력 단련을 하고 매일 뭐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제부터 뭘 봐야 되느냐. 각 군 홈페이지나 자기 군 국방부면 국방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국방부에는 국방 소식, 정책, 뭐 국방부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여기 가면은 보도자료가 또 있어요. 보도자료 보면 국방부가 또 각 군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런 거 왜 봐야 될까요? 알아야지 내가 들어갈 텐데. 그리고 기출 질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최근 본 육군의 관련 기사가 뭐가 있나요? 가장 좋은 건 이거죠. 국방일보. 남자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죠. 이거 뭐 창문 닦을 때 쓰던 건데. 근데 이제 봐야 돼. 인터넷판이 있으니까 보세요. 이 안에 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홍보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인터넷 뉴스 다음 네이버 들어가면 이제 뭘 봐야 돼? 뉴스를 봐야 됩니다. 아침마다. 뭘 봐야 되느냐? 정치면 봐야 돼요. 정치면. 왜? 군과 관련된 뉴스는 다 정치면에 나옵니다. 군과 관련된 걸 보라고 정치면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유가 좀 더 되면 뭐 외교, 사회면 정도까지도 보면 좋죠. 그 다음에 국방부나 각군의 SNS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좀 보세요. 블로그도 있고 요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주기적으로 걔네들 올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자기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뭐 양식이 이렇게 4가지예요. 가정 및 생활환경부터 쭉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그럼 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 당위성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가정 및 생활환경. 당위성을 설명하려면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공직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정말 잘 하고 싶었다.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군무원. 부모님과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서 나의 장점이 만들어졌다. 뭐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은 항상 성실하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성실이 컸다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군무원, 공직자, 군과의 접점을 찾아서 기술하면 조금 편하죠. 당위성이 생기니까. 대신에 구체적인 기술은 좀 지양해라. 추저주려 막 어려서부터 있었던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그걸 다 일일이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군 관련 아버님이 30년간 군에 몸담으셨대. 얼마나 좋습니까? 써먹기 좋죠. 아버지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녔고 그래서 적응력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속으로 딱 그러고 있지. 우리 아버님 군인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입대하라고 그럴까? 너무 늦었나? 공직자. 아버님이 공직자야.
꼭 아버님이 아니어도 어머니도 아니어도 집안에 누군가 있으면 왜 우리는 명절 때 많이 만나잖아. 명절 때 볼 때마다 그분들의 공직 생활을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봐왔던 거지.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을걸? 우리 집에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집안에는 군과 관련된 사람도 없고 공직과 관련된 사람도 없어. 어떡하지? 잘 보니까 할아버님이 국가유공자시네. 지금 현충원에 계셔. 오늘 또 갖고 오는 거지. 우리는 할아버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럼 이제 현충원에 가서 매일 이제 그 풀도 잡초도 좀 뽑고 성묘하면서 애국심, 우리 나라를 위해서 먼저 가신 우리 선조들 보면서 우리 애국심을 키웠고 그렇게 공직관을 막 만들어 간 거죠, 우린. 아닙니까? 맞죠? 없어. 또 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이건 일반적 장점하면 돼요. 아버님이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자라고 가훈으로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왔습니다. 그게 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향후 군무원이 되어서도 정말 정직하면서도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정직, 청렴 그리고 성실이 주어진 임무를 항상 완수하는 그런 군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장 과정, 동아리 활동, 동아리 없는데? 어떡하지?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다만 있다면 활용하면 좀 편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학생의 경험은 왜 중요할까? 리더십,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봉사활동, 희생정신, 그죠? 봉사활동 했으니까 희생정신이죠. 이렇게 봉사활동 얘기하면 또 그렇습니다. 남자분들 헌혈 넣습니다. 지금 헌혈 여기 대부분 보면 한 4회는 다 했죠. 왜? 훈련소에서 한 번, 일병 때 한 번, 뭐 예비군 훈련 갖고 2번, 그죠? 그런 거 헌혈하려면 한 20회 이상은 돼야 쓰세요. 괜히 4회 헌혈 몇 번이나 하셨는데요? 그럼 4번 이렇게 되죠. 근데 대부분 요새는 학창 시절 할 때 봉사활동 조금씩 다 하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때 쌓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원한 직렬에 대한 직무 경험을 어떤 걸 뽑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조직에 대한 이해, 희생정신, 간접 경험, 군수, 물류를 통한 군수체계 이해. 여러분들 알바 했잖아. 알바 뭐 했어요? 쿠팡. 행정이잖아. 그렇지. 이런 거. 군수? 행정, 군수. 전차. 행정? 군수. 아르바이트 뭐 했어요? 예? 한 적이 없어. 어려운데. 직렬이? 군수요. 아르바이트 뭐 했어요? 다이소. 그렇지. 물류 관리를 했잖아. 발주도 했고, 고객 응대도 했고, 했잖아. 미리 경험해봤잖아, 우린. 행정. 문서, 행정실, 문서, 보고 체계 다 알아요, 우리는. 해봤어. 이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대학생일 수도 있고, 사회 경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무조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무조건 다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어필할 수도 없어요. 그 10분 안에. 준비만 많이 해놨다가 던지는 질문에 맞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 배경, 이거 쓰라고 그랬더니, 봐봐. 전 소심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걸 피했고, 근데 추천으로 반장이 됐대. 그랬더니, 그랬대. 리더십에 대해서 뭐 했대. 부정적이고 되게 수동적이면서 좀, 뭐 그런 느낌이죠. 깔끔하게, 간단하게. 이게 궁금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친구가 추천했는지, 뭐, 선생님이 추천했는지, 뭐, 몇 표를 받았는지 궁금하겠냐고. 간결하게.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간결한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미사 여구라든지,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보고서에 익숙한 집단이다 보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길게 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간결한 표현들을 좋아합니다. 봉사활동, 뭐, 정기적으로 하신 분들 있어요. 오늘 봉사활동 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뭐 배웠겠어요? 봉사활동 뭐 했어요? 해본 거 뭐? 헌혈 말고. 쓰레기 줍기, 그렇지. 그러면서 뭘 느꼈어? 봉사의 가치를 느꼈고,
우리 주변에 나를 희생해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희생의 가치를 느끼면서 나는 더욱더 확대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싶은 거지 이제. 그리고 지금부터 제 수업 이제 들으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크게. 지금부터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쑥스럽죠, 처음에. 근데 크게 말해야 돼요. 직무 경험. 요식업으로 요리사를 했대. 그럼 식자재 1종 관리했잖아. 얼마나 좋아. 이런 걸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되게 자세히 써봐야 뭘 끄집어낼지 본인도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학생들이 와서 물어봐요. 첨삭 해주시나요? 본인들 인생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다 첨삭을 뭐 만들어줍니까 제가? 아니죠. 본인이 쓴 걸 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거 적당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그러나 텍스트로 저는 컨펌 해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텍스트로 평가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말로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의 면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리는지, 내용이 적절한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군복무 수송부에서 행정병 할 때 여기 남자분들 꽤 있을 거야. 군수 얼마나 좋아. 수송 운전병도 했겠다. 뭐 추진보급 나갔으면 물류도 했겠다. 좋죠, 그냥 막. 장비도 다뤘다. 장비도 막 좋죠, 그냥 이러면 쓰기 아주 좋은 거야. 최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내가 군무원이 되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아표현. 국가관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 생각하는데 국가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만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걸 안보관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툭 던지는 거죠. 국가관이란 국가가 뭡니까? 국민입니까? 비슷하죠. 내가 생각하는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과 군무원으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국가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군무원으로서 내가 가진 장점과 자질을 잘 표현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는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좌우명 물어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좌우명 뭐 예외를 두지 말자. 열심히 했대. 작년에 합격생들 거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다. 국가가 그렇대. 울타리래. 그렇죠. 울타리지 뭐. 맞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뭐 갖고 온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지원 동기. 그래서 지원 동기 정도에 가면 앞에서 내가 쭉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기가 가는 거야.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가지고 저는 이런 배경과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군무원에 지원했습니다. 가면 잘할 테니까 꼭 뽑아주세요. 가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군무원이 돼서 군 조직에 이바지하고 개인 발전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지금까지 되게 길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왔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기출 질문에 지금까지 써놓은 걸 가지고 하나씩 뽑는 거야. 이렇게 뽑아서 답을 만드는 거죠. 다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저 앞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자의 덕목이 뭡니까? 성실함입니다. 뒤에 본인의 장점은 뭡니까? 책임감입니다. 저 뒤에 가니까 또 청렴함입니다. 가치관이 계속 나와. 일관성이 없죠. 10분 안에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뭘로 판단하느냐? 일관성 있게 얘기하느냐? 저게 만들어진 얘기냐? 원래 본인이 저렇게 내면에 가지고 있느냐? 일관성인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일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정이 좀 1차 반에 지금 나눠드린 그 유인물은 1차 반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던 건데 우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1차 반처럼 여유 있게 하면 1차 반은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강의하고 스터디 또 하고 1시간 다음 날 또 하고 스터디하고 되게 여유 있게 한 달 전에 시작했거든. 지금 엄청 잘해요 지금. 우리 급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일정이 좀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월요일에 2시에 군무원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군무원이 될 거니까 군무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알아야 되겠죠? 군무원의 이해.
그다음에 군 조직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다음에 군 관련 주제에 대해서 교재에도 있지만 엄청 많아요. 그걸 좀 이해해야 돼. 그리고 스터디를 만들 거예요. 스터디를 4명 한 개조로. 그래서 월요일 날 등록을 하신 분들 월요일 날 오시면 요 수업 전에 등록하시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제가 수업 끝나기 전에 면접 수강생 관리 카드라고 A4지 한 장을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본인 기본적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직렬, 직급, 면접 일시, 그다음에 면접을 어디서 준비하느냐, 지금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래야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묶어서 스터디를 하지. 한 명은 일산이고 한 명은 저기 분당이고 한 명은 인천이면 어떻게 모여? 영등포에서 모이나? 뭐 몇 시간씩 걸리니까 안 된다고요. 그런 것까지 조사해서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조를 짤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군수직렬 특강을 2시간 할 거거든요. 이거는 행정직렬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상관없는데 나머지 군수직렬하고, 나는 군수가 아니니까 전차 어디 갔어? 전차는 군수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있죠, 당연히. 정비 기능이잖아요. 대부분 군무원의 기술 직렬은 정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군수 직렬이에요, 거의 다. 수요일에 이제 요때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각자 일정과.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 군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개인 조별로 그거에 맞게 일정을 다 확정을 해서 월요일 날 이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제가 다 엄청 바쁩니다. 저 막 하고 해서 카톡방 만들고 거기다 공지를 쭉 할 거예요. 근데 물론 등록하실 때 뭐 직장인이라든지, 저는 오전은 안 돼요, 저녁에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미리 등록할 때 말씀을 하셔야 조편성하고 일정을 편성할 때 좀 감안해서 그걸 해드려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제가 막 오후에 해놨는데, 저 오후에 안 되는데 나중에 오면 그분하고 같이 짜여져 있는 조도 저한테도 민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등록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요때부터 스터디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강의 4시간 하고 주벌 스터디 2시간 할 거예요. 강의 빡시죠. 저 힘들어 죽겠어요. 기출 질문에 대해서 교재에 제가 3년간 인터뷰했던, 실제 공채에 들어갔다 나온 학생들한테 인터뷰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교재 기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할 거예요. 끝나고 나면 각 조별로 처음 이제 가서 인사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죠. 이때 와서 인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때 행정은 지금 빨리 바빠. 빨리 내 강의 듣고 나서 다 작성해야지. 그러면 늦어. 오늘 당장 가서 빨리 기출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아야 돼.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바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때부터 모의 면접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건 어떻게 하느냐. 한 16명에서 20명, 그러니까 4개조 내지 5개조 정도 사람들이 강의실에 모여서 한 명씩 자기소개, 지원 동기 요걸 얘기할 거예요. 한 1분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내용이 어떤지. 처음 이제 말을 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빨리 해봐야 돼요. 빨리 해봐야 빨리 늘어요. 지금 막 이 얘기하니까 막 인상 쓰고 있어. 어떡하지 지금 막 인상 쓰죠. 근데 부딪혀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패를 마주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늘어요. 이거부터 하고, 근데 이 과정에 자기 개인 답변들은 다 작성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머릿속에 넣는 연습도 빨리 하고, 이 다음부터는 스터디별로 모의 면접을 할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4명이 들어오면 1명은 모의 면접하고 3명은 뒤에 저랑 같이 보고, 1명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이어서 스터디를 2시간을 하고, 이거를 3번을 더 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개인별 모의 면접을 2번을 더 할 거예요. 개인별 혼자 착장하고 면접 때 입을 옷 입고 와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정장을 많이 안 입어보셨잖아요. 그거 입을 때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입고 한번 해봐야지, 말을 해봐야지. 그래야 적응이 되죠. 괜히 사소한 거 가지고 현장 가서 안 입어본 거 입고 갔다가 멘탈이 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끝나는 일정은 거의 대부분 본인의 그 실제 면접일에 한 2, 3일 전에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행정은 급해. 하루 전날
까지는 좀 그렇지만 서울에 있으신 분은 하루 전날까지도 하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행정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의. 근데 이게 왜 일정이 다르냐면 저랑 모의 면접을 한번 했잖아요. 오늘 조원들하고 같이 다 하고 했어. 그러면 저한테 피드백을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습을 하고 바뀐 모습으로 다음에 와서 저랑 또 모의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간격이 좁으면 효과가 없겠죠. 연습을 못 하고 왔는데 그럼 지난번이랑 저랑 달라진 게 없으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좀 이 일정이 달라질 거예요. 조를 편성하면. 그래서 그거를 월요일 날 최종 확정을 해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면접 캠프와 관련된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면접 전반적인 거에 대한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세요. 이러고 질문 안 하고 또 나가면 또 질문한다. 저기 막 줄 쫙 서고 뭐. 질문 없어요? 이렇게 이 소극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지금부터 네. 아니요. 이번 올해부터는 학원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의 면접하고 이어서 바로 가서 스터디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작년까지 조별로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해라 그랬더니 막 연습은 제대로 안 하고 막 뒤쪽에 모여 있거나 뒤쪽에 정작 연습해야 될 시기에 연습을 안 하고 막 다른 곳에 가서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너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모의 면접하고 피드백 받고 바로 가서 조원들하고 아니면 그 전에 하든지 가급적이면 모의 면접 끝나면 바로 가서 조원들하고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복습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할 거예요. 답이 됐나요? 본인의 그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에 해보니 이 4명의 스케줄을 다 맞춰서 일정을 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모의 면접 끝나면 바로 가서 스터디 2시간. 올해는 강제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조를 짤 때 육군 일정에 맞추지 않죠. 본인 일정에 맞추죠. 뭐 근데 지금 군수직은 육군 군수는 다른 그 국방부 해공군 해병대랑 같이 조를 편성해도 왜냐하면 면접 보는 날이 같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앞쪽에 편성된 뭐 행정, 그다음에 뭐 아까 그 보건 쪽, 또 사이버 이쪽, 전산 쪽 이쪽은 1주차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같은 일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질문 있나요? 지금 예상으로는 어제 오늘 정말 어제 모의 면접 하는 날보다 더 목이 쉬도록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서 일찍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전에까지만 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강의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줄을 저기까지 서가지고 강의가 막 지연되고 그러니까 일찍 가급적이면 일찍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일날 강의도 지연되지 않고 본인들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뭐 강의 전까지만 하면 되긴 되죠.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비용은 알 수 있나요? 우리 수강생은 수강생 할인 5만 원 해주고 안 수강생은 필기 안 수강생은 55만 원입니다. 네. 각 조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라. 다 지정해 줄 거예요. 지금 1차반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의 면접하고
다음에 어디 몇 호실로 1조 다 편성해 줄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을 막 걱정하는데 전공 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1차 그 전공자들끼리 그러니까 스터디를 꼭 하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공자들끼리 전공에 관련된 거 별도로 스터디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굳이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직렬과 직급과 그다음에 면접일, 또 사는 지역, 이걸 다 맞추려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직렬까지 다 맞추면 다른 게 다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스터디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과 직렬 직급을 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면접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면접일이 같은 직렬이 아니어도 면접일이 비슷하면 같이 해도 인성과 공직관이 중요하고, 전공은 제가 1차 반에 또 다른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그 1차 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 되면 제가 교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연락을 해 줄 거예요. 직렬이 뭐예요? 수사 1차 반에 또 있죠. 해병. 또 질문 있습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20일이면 군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군수직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랑 모의 면접을 한번 하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두 번째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면접하고 모의 면접하고 스터디하고 한 2, 3일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모의 면접하고 스터디하고 2, 3일 정도 텀을 두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행정이나 뭐 이렇게 1주차에 편성된 면접하는 인원들은 좀 바쁘죠. 한번 하고 하루 행정 구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건너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2주차 되면. 직렬별로 좀 다를 겁니다. 혼자죠. 네.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없습니까?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인포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 강의실에 남아 있을 테니까 여기서 질문하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다들 꼭 저 뭐 수강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하여튼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